당이 4~5%였는데 24%까지 투표를 해서 자유한국당을 살린 홍준표 후보. 홍준표가 아니었더라면 절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 당을 만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썩은 정당을 내가 지금 맡아서 그런 악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선 때는 정말 시계작대기도 필요했기 때문에 모두 한마음으로 대선에 임했지만 이제는 과거와 단절하고 철저한 내부 혁신을 하고 이념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 당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대선을 치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내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미국을 다녀온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오랜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화면 보셨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개소식에 참석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게 맞죠. 그렇죠. 네. 오늘 보신 것처럼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난 4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내 친박들과의 갈등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내면서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열었는데요. 그 첫 일성이 또다시 친박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과 나를 세워서 내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포문을 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거를 단절하고 철저한 내부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한 말이 아마 친박을 겨냥해서 한 말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게 됐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지금 뭡니까? 당권 이런 거에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속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당권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은요? 누군가 이 당을 맡아서 제대로 살릴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 네. 하지만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추대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논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친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내가 복귀하는 것이 마치 무슨 당권에 욕심이 있어서 복귀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이 이렇게 망한 것 아니냐. 네. 이러면서 또 친박계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결국 홍준표 전 후보는 지난번에 미국에 가면서부터 사실상 이 당권에 이번에 재도전해서 내가 당권을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붙였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SNS를 통해서 계속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강력한 의지를 이제 점점점 이제 가시화하고 있다. 그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당권 도전에 나선 홍준표 전 후보. 자, 홍 전 후보에 대해서요. 당대표 출마 선언 내용을 두고 이 당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셀프 추천이 화제입니다. 권력 중독자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맹비난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들의 출처는 자유한국당입니다. 험한 꼴 그만 보시고 호랑이 등에서 얼른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24%는 홍준표 후보의 한계가 아닌가. 24%의 홍준표, 76%의 가능성이 있는 원유철과의 대결을 들고 싶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오늘 24%가 좀 한계다. 홍준표 후보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원유철이가 하면 100% 할 거야. 자, 김세현 의원의 말대로라면 한국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이 있다. 친박 쪽에서 나오는 비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재선 의원이나 친박계에서는 이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게 심각한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세현 의원이 셀프 추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박계 의원들은 지금 도대체 누가 홍준표 의원을 추천을 했느냐. 네. 그런 사람 없다. 지금 오히려 24%밖에 못 얻고 대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당을 접수한다고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자, 아까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 차를 타면서 원유 처리가 하면 한 100% 할 거. 좀 무슨 얘기로 네. 그렇게
했는지 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24%를 대선에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유철 이제 의원 같은 경우 내가 하면 나머지 76%를 내가 좀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자체도 모순인 말이지만은 네.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라고 하니까 홍준표 후보는 원유철이 가면 100%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저기 소정석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저도 뭐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뭐 그렇게 한 거겠죠. 홍 전 네. 후보로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초재선 의원들로서는 홍준표 전 후보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빠르게 복귀하는 거, 역대 뭐 대선 후보 패배하거나 이렇게 빠르게 복귀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그리고 홍 전 후보가 지난 대선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어떤 막말 논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거듭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친박계가 당권을 잡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재선 의원들은 이제 홍 전 후보를 비판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마땅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지금 못 내놓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현재의 모습이 자유한국당의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SK 뇌물 관련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눈에 띄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요. 매일 굉장히 관심 있는 장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오늘은 어떤 장면이 연출됐습니까? 네, 오늘 그 SK 뇌물 공판이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SK 측에 한 80억 가까운 돈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소리가 나지 않을까, 좀 격분하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을까 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정작 재판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보여줬던 그림을 그리거나 네. 뭐 싱거 눕거나 아니면 뭐 유영하 변호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고 최순실 씨 이때까지 뭐 증인들을 노려보거나 뭐 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눈을 뭐 부릅뜨거나 이런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려고 굉장히 긴장하고 재판을 지켜봤는데 네. 이런 행동이 없어서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회부 기자들이요. 그 매번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던가 웃는다든가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것도 다 어떤 TV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또 변호인단들이 가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의식을 한 행동인 거죠. 지난주 이제 그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법정 내의 태도가 굉장히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네. 또 화제를 끌었고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라기보다는 재판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또는 집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직도 왜 저렇게 하느냐 등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변호인과 함께 여러 차례 그런 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할 텐데요. 재판에 대한 그런 그 직접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이 재판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만약에 제가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가 또 다른 구치소로 이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왜 가는 겁니까? 네, 최순실 씨 처음에 이제 구속이 될 때는 네.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그렇죠. 네,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면서 서울 남부구치소, 구로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감이 됐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이 남부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요. 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네. 지금 검찰 측에서는 그러면 조만간 과천에서 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옮기는 송동구치소로 이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 내용을 생중계할지 여부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 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있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뿐만 아니고 주요 네. 재판을 앞으로 좀 생중계를 하는 건 어떨까 하고 네. 판사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 1,013명이 같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네. 그중에 67.8%가 네. 1, 2심에서 변론 생중계를 찬성을 했습니다. 아하. 지금 저게 이제 그러면 왜 대법 3심은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심은
2013년부터 대법원에서 주요에 만약에 할 수 있도록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 20만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이니까 뭐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주요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재판받는 것까지 온 국민한테 그게 생중계된다. 과연 그거를 찬성할지 네. 적어도 피의자의 어떤 권리가 아닌지 네. 물어봐서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재판부가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당 지지율이 4, 5%였는데 24%까지 투표를 해서 자유한국당을 살린 홍준표 후보. 홍준표가 아니었더라면 절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 당을 만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썩은 정당을 내가 지금 맡아서 그런 악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선 때는 정말 지게작대기도 필요했기 때문에 모두 한마음으로 대선에 임했지만 이제는 과거와 단절하고 철저한 내부 혁신을 하고 이념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 당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대선을 치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내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미국을 다녀온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오랜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화면 보셨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개소식에 참석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게 맞죠. 그렇죠. 네. 지금 오늘 보신 것처럼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난 4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내 친박들과의 갈등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내면서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열었는데요. 그 첫 일성이 또다시 친박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과 나를 세워서 내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라는 포문을 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거를 단절하고 철저한 내부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한 말이 아마 친박을 겨냥해서 한 말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게 됐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건 지금 뭡니까? 당권 뭐 이런 거에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속마음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표면적으로는 뭐 당권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은요? 누군가 이 당을 맡아서 제대로 살릴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하겠다. 네. 하지만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를 추대해줬으면 좋겠다. 네. 뭐 이제 이런 논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친박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죠. 내가 복귀하는 것이 마치 무슨 당권에 욕심이 있어서 복귀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당이 이렇게 망한 것 아니냐. 네. 이러면서 또 친박계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결국 홍준표 전 후보는 지난번에 미국에 가면서부터 사실상 이 당권에 이번에 재도전해서 내가 당권을 100% 하는 거야. 자, 김세현 의원의 말대로라면 한국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이 있다. 친박 쪽에서 나오는 비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재선 의원이나 친박계에서는 이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게 심각한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김세현 의원이 셀프 추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박계 의원들은 지금 도대체 누가 홍준표 의원을 추천을 했느냐. 네. 그런 사람 없다. 지금 오히려 24%밖에 못 얻고 대선에서 참패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당을 접수한다고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요? 자, 아까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 차를 타면서 원유 처리가 하면 한 100% 할 거. 좀 무슨 얘기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24%를 대선에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유철 이제 의원 같은 경우 내가 하면 나머지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뭐 붙였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SNS를 통해서 계속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강력한 의지를 이제 점점점 이제 가시화하고 있다. 뭐 그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당권 도전에 나선 홍준표 전 후보
자, 홍 전 후보에 대해서요, 당대표 출마 선언 내용을 두고 이 당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셀프 추천이 화제입니다. 권력 중독자의 코미디를 본 것 같다. 이런 맹비난들이 나왔습니다. 이 말들의 출처는 자유한국당입니다. 험한 꼴 그만 보시고 호랑이 등에서 얼른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24%는 홍준표 후보의 한계가 아닌가. 24%의 홍준표, 76%의 가능성이 있는 원유철과의 대결을 들고 싶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오늘 24%가 좀 한계다, 홍준표 군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원유철이가